한국 증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이 주식을 바닥에서 모조리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주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좌 역전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려왔던 대한민국의 수급 조치에 바로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에서 투자 자금을 계속해서 빼버리는,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빼서 이탈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 한국 증시 역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국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안에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지키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오히려 매수하거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제 주말간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SK하이닉스 이제 4위로 올라선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1위는 이제 TSMC는 조사에서 이제 빠졌는데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는 기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 분야에서 엄청난 강자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AI발 모멘텀을 타고 엄청난 상승 그리고 강세를 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강세가 결국 우리 미래 AI 관련된 성장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계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뭐 지금 트럼프 관세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뭐 반도체 품목이라든지 자동차 품목이라든지 이런 대표 품목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게 되면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었고요. 올해 1월부터 이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2025년 1월인데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 주가는 관세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장기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4월 들어서면서 이제 회복세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애플도 올해 1월 그리고 뭐 그 이전 흐름을 좀 보게 됐을 때 오히려 한 12월 정도부터 애플 주가는 많이 빠졌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이제 추가적인 급락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되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애플 역시도 엔비디아와 함께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진 대표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거리 기사가 이제 나와주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 랠리 자체가 트럼프의 이제 이 관세 정책이 얼마나 이제 좀 유연하게 바뀔 것인지를 내다볼 수 있게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트럼프가 이제 주말간 반도체 관세 관련된 질문에 14일에 답하겠다.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월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바로 내일이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왜냐면은 이 반도체 관련돼서 뭔 얘기를 하겠냐는 거냐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관련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국 기업들도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관세 상호 관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제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는 다른 관세에 이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뭐 무역 확장법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좀 관세에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90일 이제 상호 관세 유예를 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 등 관세를 이제 면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관세에서 면제되게 되면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대표격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러한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자국의 정말 중요한 미국 증시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 중에 하나인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걸로 우려되다 보니 이러한 분야들은 좀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애플이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말 많은 기업들은 생산을 자국에서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생산이나 제조 단계는 다른 국가들에 이제 넘기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도 물론 타격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자국의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타격을 받게 되면 결국 이제 AI 혁신이라든지 이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세를 제외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가 정책, 메이크 아메리카 그릿 어게인의 슬로건에 어느 정도 맞지 않는 거죠. 자국 국민들이라든지 자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관세를 이제 좀 면제시키거나 유예시키거나 하는 방향으로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쪽은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당연하게도 좀 어부지리로 우리나라 이제 테크 기업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하면요.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의 다소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서 정책이 관세를 좀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기업들은 같이 이제 어찌 보면은 좀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이제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었는데 그 우려감이 이제 해소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무너지기도 하면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던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이제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거나 혹은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14일날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이제 발언을 쏟아내는지에 따라서도 물론 많이 달라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세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크게 급락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찬스가 저는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게서 HBM 반도체 분야의 패권을 뺏어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하방 지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근데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지는 모습을 연출해주기도 했는데 외국인들 수급도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근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관세 이슈가 이제 다시 불어오게 되면 우려감 해소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 역시도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로 인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성장을 해주다가 23년, 24년 뭐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고요. 24년부터 이제 이익세가 좀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데 25년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26년, 27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뭐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뭐 2021년이라든지 2022년 정도 캐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7년이라든지 혹은 뭐 28년 그 후반부를 예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충분히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반발 매수세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역시도 좀 역전을 꾀해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4월 7일부터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ABL 바이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죠. 물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을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유가 하락세를 따져보면 3월 달은 사실상 이 정도 수준의 유가 수준을 감안한 게 이번에 4월 달에 발표된 CPI, PPI였는데 그마저도 많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다음 달 이제 5월에 발표하게 되면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는 4월 달 유가 수준을 반영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이렇게 유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CPI랑 PPI가 과연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관세 가지고도 우려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그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유가는 즉각적으로 이제 또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유가 하락은 아주 탄력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물가 상승률을 낮춰주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I뿐만 아니라 PPI까지도 2% 초반이나 1% 후반까지도 앞으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수혜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SK바이오팜, 뭐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캠, ABL바이오 뭐 이런 대표격 종목들이죠.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라는 게 매 사이클마다 그 트렌드가 많이 좀 변화되는데 기술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제약바이오 사이클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는 무엇이었냐라고 살펴보면 역시 플랫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제 이 플랫폼 기술력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추었고 실제로 인정을 받았고 천문학적인 이 계약을 따내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거기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 급락에도 나름 탄탄한 하방 지지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이겨내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실적 성장은 말리지 못한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알테오젠을 포함한 플랫폼 3대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업이 리가켄바이오와 ABL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플랫폼 3대장으로 이야기하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월봉상 흐름으로 주가 상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2023년부터 주가가 정말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14만원까지 올라갔으니 뭐 3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은 그보다 더한데요. 5만원에서 뭐 한 10만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대략 이제 뭐 한 5만원 정도 수준부터 출발해서 45만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뭐 40만원 좀 아래인 37만원 정도에 평가받고 있는데 5만원부터 따져보면은 거의 뭐 한 8배 정도 수준 그 이상까지도 주가가 고점 기준으로 올라갔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플랫폼 3대장이라고 불렀던 ABL바이오는 박스권에서 이렇다 할 만한 시세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형 호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추가 급등까지 보여주면서 ABL바이오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호재성 이벤트가 나오면서 ABL바이오가 그냥 단기로 주가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일주일간 외국인 순매수 당당하게 1위에 이름을 올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플랫폼 3대장으로서 이제 가장 늦게 주가는 출발했지만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증시를 이기고 추후에 더 많은 급등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전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공단도 꽤나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세금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수결손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런 공기업들에게 배당 성향을 늘리게 만들고 이익 구조가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배당을 걷어들여서 뭐 세금을 좀 못 걷고 있는 거를 충당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익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걸 계속 뒤로 미루고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것도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유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이벤트도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공공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 3조 5천억에서 이제 10조까지도 올라갔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이익 구조가 좋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공기업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16% 그리고 10%까지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ER은 1.5배, PBR은 0.2배로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주식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미 작년부터 배당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배당 성향이 앞으로 올라가고 이익 구조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5% 이상은 가볍게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5%까지 증가한다라고 전망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주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현재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주가이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들을 모두 합치게 되면 가볍게 10년을 훌쩍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10년간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회복을 못 해주고 있던 종목이 드디어 흑자 전환 그리고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올라가게 되면서 배당 그 절대 금액 자체가 빠르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5,000원을 돌파하면서 이 본격적인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리고 지금의 증시 하락기에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의 추후 이제 배당금 상승이라든지 배당 성향 상승을 고려해 보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밀어올리는, 우리가 부동산에서 보통 이제 전세나 월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투자 상품은 얼마나 수익률이 높냐에 따라서 매매가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배당이 이제 주가를 밀어올리는 한국전력의 이제 미래 주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수급 주체들도 모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높다라는 점, 연기금과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지분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고려해봤을 때 배당 성향 상승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인데요.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이익 성장성도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점 사업자로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제 시장이 크게 이제 무너질 때 방어 성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와 같이 또 이제 협업을 펼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통신주들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이 탄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통신주에서는 저는 KT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최근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인데 앞서 이제 종목들은 주가가 선방을 하거나 반등을 보여주고 있었던 반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한 이후로는 주가가 꾸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연출시켜줬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낮아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하다고 봐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경기가 되면은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고 섹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들로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몰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매수세가 이제 집중될 수 있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 물류 해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해운이나 물류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해운이나 물류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글로벌적인 환경에 맞춘 그 투자 위축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과연 해운이나 물류를 어디에 맡길 것이냐,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선과 이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선박들이라든지 한국 해운사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을 타겟팅해서 미국이 공격하는 와중에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핵심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 배 터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이 조선과 해운 물류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미국에 이제 진출해서 본격적으로 31조 가량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미국의 이쁨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글로비스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물류, 유통, 해운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운 물류 특히 이제 해운 쪽으로 하면 HMM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에 특화된 이제 해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추후에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다시 호경기로 돌아서게 됐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대표격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셨을 때 지금의 이제 마진율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PER과 PBR을 생각하시기보다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해 보신다면 더 높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4년 말 주가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추후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서 배당금이 올라가게 되면 배당 수익률 3%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PER은 4.85배, PBR은 0.66배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으로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외형 성장을 기록할 걸로 기대되는 만큼 추후 후경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맞춰서 산일전기라든지 안랩 그리고 이제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차례대로 순매수가 많이 나왔는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전력인프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과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부채 비율 하락 이 부채 비율이 이제 9%까지 떨어지면 사실상 부채가 그냥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매출 거의 7천억까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600억에 순이익 2천억까지 불과 이제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100억도 안 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산일전기의 성장세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외형 확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11%, 3%에서 21%, 18%, 32%, 25% 이렇게 쭉쭉쭉 우상향을 해서 36%, 29%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돼요. 뿐만 아니라 PER도 7.5배 그리고 PBR은 1.8배로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PER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주가는 결코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점이고 마진율이 30% 후반 그리고 30% 정도까지 순이익률이 영업이익률과 함께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의 이제 매출과 외형 성장 그리고 질적 성장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 HD 현대일렉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 차선책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추후에 이제 에너지 전력 인프라가 다시 또 붐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인프라 정책뿐만 아니라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거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눌림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로 인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인데 뭐 최근에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그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대표격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인공 역할을 해줬었던 핫한 이제 재료였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기업들이 또 최근에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도 요동을 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이후에 이제 랠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과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 노려보는 게 맞는가, 이걸 따라잡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익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도 아니고요.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 쪽에서도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시장 방향성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불안한 상황이니만큼 투자에 좀 주의는 필요하다.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리스크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최근에 다시 이제 관세 이후에 한미동맹으로서 조선업이 또 두각을 드러낼 걸로 기대되다 보니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선주 안에서도 기자재 종목 중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엔진 종목이니만큼 HD 현대마린엔진과 한화엔진은 1순위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자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S가 이제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일진전기 역시도 이제 이익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세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마진율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되다 보니 10배 아래에 이제 PER로 평가받고 있는 일진전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전력 종목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목들 뭐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LS일렉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후발주자로서 뭐 산일전기라든지 일진전기 쪽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맥스 같은 뷰티 브랜드들,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유명했었던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한한령 해제를 앞두고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면서 실적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세계화가 사실상 정말 실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코스메틱 종목으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뭐 과거라고 하면 실리콘투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좀 두각을 많이 드러냈죠. VT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의료 뷰티 쪽으로 휴젤이나 파마리서치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동하고 있는 쪽이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은 한국콜마와 같이 지금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화장품 제조 기업들이니까 내가 뷰티 코스메틱 쪽을 여전히 좋게 본다라고 하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최근 핫한 트렌드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서 한국의 철강 산업들도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현대제철 같은 그리고 뭐 포스코 같은 전통적인 이제 철강 관련된 기업들도 추후 반사이익을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살짝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한한령 해제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관세에서 이제 좀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관세의 좀 방어 종목으로도 엔터주들이 평가를 받았고요. 한한령 해제의 수혜도 좀 기대가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SME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2025년부터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본격적인 궤도로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맞춘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이제 우상향할 걸로 기대되고요. PER이 한 19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다 보니 지금의 이제 SM 상승세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플러스라는 종목이 있겠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우량주들만 보기에는 좀 답답하다. 난 좀 더 탄력적인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플러스 같은 종목이 실적도 아주 탄탄하고요.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매출 모두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40%를 넘어가고 30%를 넘어가는 정말 제약바이오다운 매우 높은 마진율을 기록해 줄 걸로 보여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PER도 13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14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지금의 이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기술적인 이제 자리를 보더라도 지금의 이제 기술적인 자리는 이제 막 매물대를 뚫고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니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매우 탄력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외국인 수급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관 수급도 서서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하이난 의료관광 특구 안에서도 공장 GMP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중국발 수혜를 앞으로 또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체 화장품 브랜드 보닉스와 스킨부스터 제품 양산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제약 바이오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뷰티 쪽으로 크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단순 뷰티가 아니라 의료가 접목된 의료 뷰티 쪽이 또 강세를 띠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바이오 플러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HL만도 같은 이제 자동차 종목들도 외국인 수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 주말간 있었던 트럼프의 반도체 관련된 관세 발표가 있었던 만큼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해 봤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크게 급락할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더 큰 기회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베팅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라고 합니다. 그게 비록 내 피일지라도 말이죠. 이게 시사하는 바 그리고 어찌 보면 상징하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 피가 낭자해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기회를 볼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식 관련된 핵심 정보라든지 관련된 기업 정보, 그 다음에 왜 이런 종목들 주가가 급등했는지, 장중에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떤지 여기서 계속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 여기만 입장하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제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 시장판이 돌아가는 걸 읽을 수 있게끔 잡아드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혜택을 못 받아가시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꼭 트럼프의 여러분들 이 무료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 더보기란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도 없고 개인정보 내는 것도 없어요. 바로 입장되니까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셔서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5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10만, 100만 명을 넘어서까지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이번 주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회를 잡는 이번 사이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